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현재 수도권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 지금 이 시각 비가 집중되는 곳이 어딘가요? 네, 지금 인천 옹진군 덕정면에는 시간당 15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퍼붓고 있습니다. 인천 연평도 CCTV에는 많은 빗방울이 맺혀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인천과 강화군에는 호우경보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제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던 정체전선을 밀어올려 내일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보라색의 강한 비구름이 지나는 중부지방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부지방은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광복절인 모레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인천과 경기 북부에 최대 200mm 이상,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내륙산지에 최대 150, 충청도에 30에서 80, 최대 1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해안과 중부 내륙 지역은 비와 함께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역대 영부인 중 처음 구속이고 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다각도로 강조한 특검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동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됐습니다.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수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수용됐습니다.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이 수용권을 발부받고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머그샷을 찍는 등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를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게 되면서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상 16개 수사 대상 중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 등 3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집사 게이트, 고가 목걸이 의혹 등이 다음 수사 타깃으로 꼽힙니다. 지난 6일 첫 대면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 여사가 다른 진술을 내놓을지도 관심인데 윤 전 대통령처럼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만간 구속된 김 여사를 불러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서희건설 이봉건 회장이 이른바 순방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회장은 김 여사 인척집에서 순방 목걸이가 발견됐다는 KBS의 보도를 접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는 시가 6천만 원대의 순방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줬다는 내용입니다. 서희건설 측은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방 클리프랜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순방 이후 돌려받아 보관했다는 진품 목걸이 실물도 제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지난날 25일 KBS는 김 여사 인척집에서 순방 목걸이가 발견됐다는 사실에 이어 이것이 모조품이라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진품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이 보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특검팀이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 회장의 휴대전화 교체 사실까지 파악하자 결국 자수서와 목걸이를 제출한 겁니다. 자수서엔 비서실장 모친 명의로 목걸이를 샀고
백화점 상품권을 이용했다는 등의 구체적 경위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빌렸다, 모조품이다, 20년 전 구매해 어머니에게 준 선물이다 등 기존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돼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거짓 해명을 해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순방 목걸이 대가로 이 회장의 맞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이에 대한 별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영장심사 마지막 질문으로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김 여사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정상길입니다. 김건희 여사 구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사필 규정, 인과응보라며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필 규정이자 국가 정상화의 신호탄.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 직후 곧바로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내린 상식적인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구속영장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었다면서 스스로의 주장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기둥을 다시 세우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만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문수 전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이번 달 25일로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첫 한미 정상회담은 25일로 확정됐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입니다.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입니다. 공식 환영식은 생략하고 회담 중심으로 일정을 진행합니다. 양 정상 간 상호 관심 의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갖는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업무 오찬을 할 예정입니다. 양국 협의에 따라 두 정상 간 일정이 추가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협력에 관심이 큰 만큼 우리 기업이 인수한 현지 조선소를 함께 방문하는 일정 등이 구체화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예측으로만. 재계총수 등 경제사절단의 동행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은 같이 갈 의사가 있다면서도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도 이번 방미에 동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배우자 멜라니아 여사와의 친교 일정과 동포 간담회, 문화행사 등을 진행할 거로 전망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셔틀 외교 재개라는 양국 교감 속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불이 나 15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1층이 주차장인 필로티 구조여서 대피가 어려웠던 것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차. 천장은 흉물스레 녹아내렸습니다. 주차장이 통째로 잿더미가 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폐지를 쌓아놓은 리어카에서 시작된 걸로 조사됐는데 삽시간에 차 6대를 태우며 덩치를 키웠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올라와서 날 마스크 씌워갖고 들고 나와서 양쪽에 붙잡고 지하 주차장도 그냥 연기가 꽉 찼더라고. 그래갖고 나오니까 심폐소생술을 몇 사람이 하더라고. 이 불로 7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심정지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또 13명이 전신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인 천장으로 급격히 연소 확대가 되었습니다.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옥상층이 없다 보니까 거주자분들께서 대피를 사실상 1층으로 주차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대피로가 이 불이 난 주차장 쪽으로 난 출입구여서 피해가 컸습니다. 피할 길은 막히고 이 출입구 쪽으로 유독가스가 쉴 새 없이 들이닥친 겁니다. 6층 미만 건물이라 스프링클러는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근처 CCTV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도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관세가 물가에 반영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가 전달 대비 0.2%, 전년 대비 2.7% 올랐습니다. 6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휘발유 값이 전달 대비 2.2% 내리면서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1%로 올해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은 엇갈렸습니다. 가구와 침구류는 0.9% 올랐지만 가전제품은 0.9% 내렸습니다. 또 멕시코산 토마토에 17%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토마토 값은 3.3% 상승했지만 전체 식료품 값은 0.1% 하락했습니다.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완만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다음 달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결정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가 95% 가까이로 높아졌습니다. 연준이 약해지고 있는 고용시장을 더 고려하게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뉴욕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들도 일제히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다만 휴가철을 맞아 항공료가 3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는 등 서비스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건 물가 관리의 부담 요인입니다. 이날 연설에 나선 연준 위원들은 아직 방향을 정하기엔 불확실성이 크다. 현재로선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This actually is the core of the Fed's dilemma. The weakening labor market gives it kind of a green light to potentially lower interest rates. But if inflation remains high, they may not be able to. 다음 금리 결정회의 때까지는 한 달치의 물가지표와 고용지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건물 개보수 비용과 관련해 파월 의장을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다며 금리 인하를 또 압박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테라코인 관련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의 설립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크게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권 씨는 현지 시간 11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전 협의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검찰 측은 1,900만 달러 등을 몰수하고 최대 형량인 25년보다 낮은 최고 12년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권 씨는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S&P 500과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속에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반등 중이고 코스닥은 하루 만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2.64포인트 상승한 3,212.55에 코스닥은 3.67포인트 오른 810.8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대체로 예상에 부합하자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며 미국 3대 지수는 1%대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기관은 매도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세 속에 HD 한국조선해양을 필두로 조선주 흐름 좋고 대운과 한미반도체, 두산퓨얼셀 강세입니다. 반면 HDC 현대산업개발과 경동나비엔, CJ제일제당 부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펄어비스 급락 중이고 JYP 엔터를 비롯한 엔터주 약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84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극심한 식량난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식량을 구하려는 12살 소녀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폭염 속 냄비통 하나 들고 걷고 있는 12살 자나. 무료 급식소로 가는 길입니다. 매일 이렇게 수 킬로미터를 걷습니다. 병든 부모와 5 형제자매의 하루 한 끼를 위해 자나는 오늘도 땡볕 아래 긴 줄에 섭니다. 급식소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뒤에 서면 굶고 앞에 서면 다칠 수도 있지만 끓는 수프에 데워가며 버팁니다. 어제는 굶었고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행히 스프를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가족의 가장인 자나는 그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가자지구 전역이 사실상 기근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내 수영장에서 일어나는 익사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수중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사고 방지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니가타시의 한 수영장. 안전요원 2명이 혹시 모를 사고를 위해 사람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自分の足元ですとか、対角線の遠い場所ですとか、というところはどうしたって見づらいですので。 인형을 물에 집어넣어 보니 수면이 빛에 반사돼 물속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빠져도 발견이 늦어지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대학과 전문가들이 함께 감시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물속에 수중 카메라를 설치해 사람 머리가 물속에 들어간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AI가 이를 감지해 경고를 알리는 시스템입니다. 실제 실험해봤습니다. 인형이 물에 빠진 뒤 일정 시간이 지나자 인형을 표시한 사각형 색깔이 초록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개발팀은 학교 수영 수업 현장을 찾아다니며 더 많은 영상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켜 정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내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세계 첫 인간형 로봇 체육대회를 앞두고 참가 선수들이 막바지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산둥성의 한 로봇 개발업체. 100m 장애물 달리기에 참가할 로봇이 맹훈련 중입니다. 자갈길과 계단, 외나무다리 등 10개의 장애물을 스스로 인식하고 넘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구간은 15도 교차 경사로 넘깁니다. 并且需要脚踝跟膝盖同时发力来维持它这个机器人的一个稳定，并且维持它一个重心的一个动态的一个平衡。 400m 계주에 참가하는 로봇들도 훈련이 한창입니다. 실물 바통 없이 두 주자가 몸체를 나란히 하는 순간을 바통 터치로 간주하는데요. 개발팀은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축적하며 로봇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충돌 없이 접촉할 수 있도록 훈련 중입니다. 主要考验我们2个操作人员之间的默契，还有它的操控精度，哪怕是往前多推0.5毫米，或者是 장애물을 넘고 이어달리기까지 하는 로봇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단순한 기술 경연이 아닌 미래 로봇 기술 발전의 새로운 추진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리 외곽의 하수 처리장. 필터가 폐기물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때로 펌프를 막는 거대한 천 뭉치처럼 보이는 이 폐기물, 바로 물티슈입니다. 최근에는 무려 150kg의 물티슈 뭉치를 제거해내기도 했습니다. D'abord parce que c'est un matériau tissé. Donc ce matériau constitue des torches, s'assemble, s'agglomère avec les autres déchets qu'on peut trouver en réseau.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물티슈엔 변기에 버리지 말라는 경고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소비자가 물티슈를 변기에 버린 결과입니다. 특히 물티슈가 분해되기까지는 석 달이 걸리는 반면 하수 처리장까지 오는 데는 단 3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티슈가 일으키는 하수 환경 문제는 프랑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018년 런던에서는 130톤에 달하는 물티슈 뭉치가 하수관을 막기도 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하수관이 막힌 이유의 70%가 물티슈 때문이었고 이를 해결하려는 데 든 비용은 연간 20억 유로, 우리 돈 약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최대치의 조치를 요구한 대통령과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난 건설업체들 임직원들이 줄사표를 내고 공사 현장이 멈췄는데 다른 업체들 역시 다음 차례가 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윤아림 기자입니다. 내년 6월 완공을 앞둔 DL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 한창 작업이 진행될 시간인데 공사장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오시던 손님들이 지금 안 오고 계셔가지고 그냥 공사 안 한다. 지난 8일 아파트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이후 DL건설은 즉시 전국 모든 현장의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전체 공사 중지를 시켰고요. 점검 결과 이후에 CSO 승인을 받은 곳들만 공사를 재개할. 대표부터 현장 소장까지 80여 명도 사고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올해 4차례 사망사고가 난 포스코 ENC도 사장이 물러났습니다.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걸리면 끝장이라는 마음으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안전관리 어떤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신경 써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일하다 숨진 근로자는 2,000명에 달합니다. 그중 절반은 건설업입니다. 이 때문에 안전을 못 지키면 기업이 손해보도록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제나 공사기간 단축 압박 등 구조적인 문제가 맞물려 있는 만큼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란 지적이 나옵니다. 4단계 하도급 이런 것도 결국에는 적정 공사비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적정 공기 그리고 적정한 공사비 이런 게 뒷받침해줘야 된다. 정부는 중대재해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대출 제재와 입찰 금지 등을 검토 중인데 다음 달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경기 남부청 광역수사단이 조금 전 9시부터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점검업체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저녁 7시쯤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에 10m 높이 옹벽이 무너져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일명 뺑뺑이 무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출한 제품을 다시 수입해오고 그걸 또 수출하고 또 수입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무역 실적만 부풀리는 꼼수를 말하는데요. 관세청이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인영 기자입니다. 수소 전지용 부품을 만드는 한 업체입니다. 업체 창고를 관세청이 압수수색했습니다. 포장된 상자가 수십 개, 뜯어보니 수출품입니다. 통관 서류로는 수출됐는데 국내에 돌아와 있는 겁니다. 수출 자체가 매출 비슷한 해외 매출을 냈는데 여기 있어요. 해당 부품을 홍콩 회사로 수출한 뒤 대표 지인이 세운 서류상 회사가 홍콩에서 수입해왔고 3년 동안 이걸 6차례 반복했다는 게 수사 결과입니다. 실제로는 수출된 게 없지만 서류상 실적은 쌓이는 방식. 매출 70억 원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수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어서 원산지가 이상하다고 느껴 저희 조사 쪽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코스닥 상장을 위한 포석이었다고 관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상장한 경쟁사 실적에 매출액을 갖다 맞춘 회의 정황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관세청 수사로 임원 1명은 구속, 대표 등 2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업체 측은 수사 결과는 소설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구속된 임원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이며 제품 성능에도 수출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상장이나 주가 띄우기를 노린 가짜 수출은 지난해 9천억여 원어치 적발됐습니다. 3년 전에 3배, 급증세입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수출입 실적 정보 등을 분석하는 TF를 꾸릴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KBS 새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이 큰 관심 속에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또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로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보유한 타이완 배우 구이룬 메이가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대중문화 소식 김혜주 기자입니다. 어머님, 결혼이 필수의 시대가 아닙니다. 부모 세대와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사랑을 그린 KBS 새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 배우 정희루가 주연을 맡아 16년 만에 KBS에 복귀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가족 간의 문제를 또 장남으로서 해결해 나가려고
정말 아둥바둥하는 캐릭터입니다. 첫 회 시청률 13.9%로 순조롭게 출발한 화려한 날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KBS ETV를 통해 방송됩니다.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히로인 타이완 배우 구이룬 메이. 데뷔작 영화 남색 때문에 재개봉을 앞두고 12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구이룬 메이의 풋풋했던 데뷔 모습이 담긴 이 영화는 타이완 청소년이 겪는 자아 정체성의 혼란과 사랑을 섬세하게 담았습니다. 如果没有这部电影，我可能就不一定会成为一名演员。然后也因为这部电影，它谈论的话题或者是思考，也让我在未来的人生路上，对于很多的观点都更开放。 그룹 아스트로 새 유닛 주니지니가 공개됐습니다. 메인 보컬 MJ와